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2023년 새해 전해드리는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앞서 이제 일본 부동산 회사들이 미국 주택시장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도 일본의 부동산 회사 관련 소식들입니다. 네, 이 일본의 부동산 회사로 변신 중인 일본의 철도 회사에 대한 소식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철도 회사들이 사철이 많다 보니까 역 주변은 많은 땅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철도 회사들이 최근에 부동산 비즈니스 되게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강화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도쿄그룹입니다. 도쿄그룹인데, 이 도쿄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되게 오래된 철도 회사예요. 192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철도 회사인데,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넘었는데, 이 도쿄그룹이 한 3, 4년 전에 사실 도쿄철도에서 철도라는 이름을 떼내고 이제 도쿄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다는 의미는 철도 사업이 전체 사업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사업에 이제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거고요. 이 일본의 이제 부동산 회사들을 보면 이 대형 부동산 회사를 중심으로 보면 이 각자 이제 보면 이제 주력하는 지역이 있어요. 미쓰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니혼바시, 그리고 미쓰비시조는 마루노우치, 그리고 모리빌딩은 롯본기, 이렇게 이제 각 이제 최근 휴릭 같은 긴자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 회사마다 이제 자기 기반이 되는 터전이 있기 마련인데, 도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부야입니다. 시부야가 이제 도쿄 부동산의 어떤 그런 이제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는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시부야의 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부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본의 어떤 IT 중심지인데, 비트밸리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구글이라든지 우리나라 라인 같은 어떤 글로벌 IT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이제 이런 비트밸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근데 이 시부야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테헤란과 마찬가지로 이런 IT 버블이 2000년대 초반에 꺼진 이후에는 상당히 이렇게 침체기를 겪었고요. 최근에 이제 완벽하게 부활을 했는데, 그 부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이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도쿄 부동산입니다. 도쿄 부동산이 시부야 지역에 위치한 많은 자산들을 재개발하면서 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었고, 대표적인 자산이 이제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라고 2019년도에 준공한 자산인데요. 이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같은 경우에 전망대가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방문한 지역이고, 이 주변에 보면 상당히 이제 방문 후에도 이렇게 사진을 많이 올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도쿄 부동산은 이제 시부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현지 신문에서 좀 주목을 한 게, 이게 3, 4년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철이라는 이름 떼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사업을 하겠다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최근에 결산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이 도쿄그룹의 도쿄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돼요. 거의 이제 대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크게 성장한 수치냐면, 코로나19 이전을 보면 이제 이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4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3, 4년 만에, 코로나19가 2019년 말부터 시작됐으니까 3, 4년 만에 한 40%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이처럼 이제 크게 이제 부동산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제 시부야를 중심으로 이 부동산 비즈니스 성장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도쿄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세이브 홀딩스라든지 한큐 한신 홀딩스, 그리고 긴테스 그룹 홀딩스 같은 이런 회사들 다 이제 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부동산 사업으로 어떤 사업의 중심축을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철도 회사들이 이렇게 부동산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이유죠.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슈인데,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인구 감소 이슈로 인해서 철도 사업에서 부동산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왔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보면 철도 이용객이 더 줄어들면서 이런 어떤 부동산 비즈니스 전환이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고요. 되게 다양한 어떤 사업을 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부야에서 주로 이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도쿄 부동산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이 일본 철도 역사를 주변으로 다양한 어떤 부동산 서비스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저희 SPI에서도 이제 서준원 서울시립대 교수님께서 기고를 해주셨는데, 철도 회사들의 부동산 사업인 서비스 사업을 보면 철도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 이런 전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변 역 부지를 활용해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뭐 그 외에도
이 철도역 자체를 라이프 스타일 센터화라 해가지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있고요. 이처럼 다양한 이제 철도역 주변 부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부동산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철도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 한국의 어떤 뭐 회사들한테도 되게 많이 이렇게 어떤 참고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철 회사는 없지만 사실은 이런 이제 KT 같은 어떤 통신 회사들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서 이 부동산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뭐 이런 사업을 전개할 때도 일본의 회사들이 많은 어떤 참고 사례가 됐을 것 같고요. 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본의 부동산 회사들이 이 부동산 서비스 사업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한테도 되게 많은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